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 신용이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3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에 서둘러 빚을 갚은 사람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호캉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호텔업계엔 전기요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푸드 수요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좋은 성적에 발맞춰 현지 생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두고 14개 경쟁 당국 중에서 미국, EU, 일본이 여전히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합병과 관련한 남은 과제들은 뭔지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이 사상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신용대출은 서둘러 갚은 데다 카드 사용은 줄인 영향인데요. 이 흐름이 계속될진 불확실합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가계 신용이 올해 1분기에 13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53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가계 신용은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인 판매 신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계 신용이 급감한 건 고금리에 서둘러 빚 갚은 사람들이 많아진 영향이 큽니다.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 대출은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5조 6천억 원 감소하며 역대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DSR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또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 여기에 카드 사용 감소로 판매 신용도 전분기보다 3조 4천억 원 줄며 9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가계대출과 판매 신용이 함께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진 불확실합니다. 특히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대출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관측도 나옵니다. 하반기 들어서 규제 완화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거래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역시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대출금리 하락과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라 2분기 가계빚 감소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걱정이었던 호텔업계에 전기요금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에는 모처럼 많은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싸진 전기요금 탓에 자칫 내실 없는 장사가 될 수 있는 탓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호텔업계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전기요금 절감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여름 휴가와 호캉스 등으로 호텔을 찾는 고객들의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수영장 등 부대시설의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추가로 인상된 전기요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하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원료금이 3,000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호텔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데다 한전의 누적 적자로 인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호텔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료 절감에 나섰습니다. 내부 수영장인 시메르 워터플라자의 경우 지붕에 ETFE 투명막 자재를 사용해 열부하를 줄이고 아치형 지붕에 기류팬과 고측 환기창을 설치해 열순환을 돕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호텔 내 전구를 LED 전구로 교체하고 인버터 전기시설을 도입하는 등 고정 설비를 점진적으로 고효율 전기기구로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호텔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선호텔앤리조트, 글래드호텔, 서울 드래곤시티 등은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에너지 관리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K푸드가 미국 시장에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식품사의 제품들이 미국 내 인기를 끌면서 그룹 전체 실적까지 견인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현재 생산 공장을 늘려 미국 시장을 더욱 키울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 식품업계가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슈완스 살리나 피자 공장을 증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슈완스는 2019년 CJ제일제당이 인수한 미국 냉동 피자 브랜드로 3년 만에 연간 매출 3조 원을 넘어선 효자 상품입니다. 증설을 통해 축구장 12개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냉동 피자 생산 시설이 된 슈완스 살리나 공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냉동 피자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농심의 신라면도 미국 내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이 공장 가동 1년 만에 3공장 설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신라면 블랙은 뉴욕타임스로부터 극찬을 받으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2% 늘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농심의 미국 1, 2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70%대라며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3공장 설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풀무원도 미국 내 아시안 누들 매출이 크게 늘면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생명공장의 면과 포장재 설비 증설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미국으로 조달했던 아시안 누들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냉동면이 줄을 잃었던 미국 아시안 누들 시장에 풀무원은 프리미엄 냉장 생면을 출시하면서 현지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아시안 누들 연매출은 6년 만에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미국인들한테 이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컨텐츠, 그다음이 음식이거든요. 이제 순서가 됐다. 우리 K푸드가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공급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합병 절차에 접어든 지 2년이 흘렀습니다. 14개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가운데 3개국만 남은 상황에서 막판 중대 분수령을 맞았죠. 지난주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에서도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산업일보 박세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법무부가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 때문에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우선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입장 들어보시죠. 미국 법무부로부터 합병 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을 접수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합병 불허소송 여부 역시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에서 미국 법무부가 양사 합병이 여객 및 화물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우리 항공사 결합에 딴지를 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이 한 국가에서 두 대형 항공사가 결합할 경우에 독과점으로 인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항공산업은 이 여객과 물류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연결하고 또 다른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이 필수 신고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과 영국 등 11개 나라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완료가 됐고 미국, EU, 일본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밀업연합과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걸까요? 네, EU는 이 유럽 노선에서 승객 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도 대한항공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EU 경쟁당국은 오는 8월 3일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대형 항공사 1, 2위가 각각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 스카이팀 소속 동맹으로 발권과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아시아나와 스타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합병될 경우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경쟁사가 속한 연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대한항공도 결합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대한항공은 앞서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외 로펌과 자문사 비용으로만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주요 노선을 두고 경쟁하는 신규 항공사에 이 보유한 슬롯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항공사가 노선을 확보해서 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을 강조해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 조정과 고용 유지 방침에 따라서 진행된 점,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점도 설득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시정 조치를 진행했고 두 항공사는 향후 10년 동안 가격 인상과 좌석수 감소, 서비스 품질 저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결합 심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이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슬롯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공항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으로 이 소위 말하는 공룡급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해서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항공기업으로 도약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따른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한 항공사가 지나치게 많은 독점적 지위를 가질 때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우려, 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을 세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고 조명과 에어컨 등 주변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를 활용한 삼성 헬스비전을 보여줬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갤럭시 워치를 찬 사용자가 잠이 들자 앱으로 연결된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동물 유형도 추천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건강관리 솔루션 삼성헬스의 전략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갤럭시 워치를 중심으로 개편된 삼성헬스는 매월 전 세계 6,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워치 수면 기능 사용자가 작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만큼 삼성전자는 수면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For sleep, we think it re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to be able to measure not only sleep, but understand other risk factors and what changes occur at night. And we believe that our wearables and our other devices really will give us a window by which we can help our users to stay healthy. 갤럭시 워치에 탑재된 바이오 액티브 센서 중 가속도 센서는 수면 뒤척임을, 광학 심박 센서는 심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수면 주기와 깊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면 관리 기능과 더불어 심박 구간을 제공해 운동 강도를 안내하고 혈압 측정, 여성 생리 주기 예측 기능 등 더 다양한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또 스마트싱스 솔루션을 통해 주변 환경까지 감지하는 다중장치 경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출시된 지 2달 된 애플페이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애플페이를 위해 카드를 발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정작 거래액은 그만큼 늘지 않아 반쪽짜리 흥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애플페이를 등에 업은 현대카드가 신규 회원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카드에서 신규 발급한 회원 수는 1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개월 연속 전업 카드사들 중 순증 1위를 차지했는데 업계 1, 2위인 신한과 국민카드보다도 5만 명이 더 웃도는 수치입니다. 애플페이 도입 전인 2월과 비교하면 3월과 4월 신규 회원 수는 각각 75%, 43.1% 급증했습니다. 확실히 애플페이 출시의 효과를 본 셈입니다. 하지만 독주하고 있는 회원 수와는 달리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서는 그만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신규 거래액은 9조 7,082억 원으로 2월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카드사들보다도 낮은 증가율입니다.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시작한 3월에도 거래액 증가율은 경쟁사들과 비슷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페이 이용자 대부분이 구매력이 약한 MZ세대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가 출시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규 회원 가운데 2030 세대는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NFC 가맹점도 많지 않기 때문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의 국내 보급률은 10%에 그칩니다. 더군다나 편의점, 카페 등 소액 결제가 주를 이루는 가맹점 위주로 단말기가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현재 애플페이 사용처 중 가장 활발한 곳은 편의점으로 꼽히는데 론칭 후 간편결제 이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25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간편결제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3%가량 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수가 늘어난다면 거래액도 차츰 늘어나 반쪽 흥행이란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증권가에서 자동차 업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우상향하며 타이어주의 수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진 건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초 대비 주가가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 더해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외국인들은 2달간 현대차와 기아를 1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2분기에도 자동차 판매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 완성차 핵심 부품인 타이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증권가에선 경기 회복에 따른 타이어 교체 수요 증가, 원재료 가격 하락 등이 타이어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킬 것이라 설명합니다. 가격이 하락된 원재료가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경기 회복이 되면 교체 타이어 쪽의 수요 증가, 이로 인한 어떤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넥센 타이어는 지난 18일 미국에 약 1조 7,300억 원을 투자해 현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공장이 없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와 달리 미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금호 타이어는 MZ노조 단체 교섭이 결렬되는 등 파업의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업계에선 타이어주 내에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샤시캡 차량의 적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차 없는 스윙 앤 슬라이딩 도어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샤시캡 적재한 측면부 도어를 스윙과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폐 가능하도록 설계해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습니다. 옆면 2개의 문을 필요에 따라 슬라이딩으로, 스윙으로도 열 수 있도록 해 평소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다가 큰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스윙 도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물류 배송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앞으로 출시될 목적 기반 모빌리티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식품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민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최근 정부의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기차 중심의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 전라북도에서 2개의 대규모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국 최초로 농식품 기반의 상생 모델 구축이 목표입니다. 하림그룹이 그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림은 2025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 식품 공장을 짓고 즉석밥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물류센터도 함께 건설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20여 개 중소기업들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펼칩니다. 참여 기업의 농산물 사용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생기금 50억 원을 조성해 농식품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참여 기업인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에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은 신선한 재료를 지역에서 공급받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단연간 계약 재배로 소득을 높이고 근로자 복지가 증진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농가와 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또 행정 재정 지원을 통하고 농식품 산업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참여 주체 간 동반 성장을 목표로 추진되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상생 모델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박민홍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상황을 시찰했습니다. 시찰단은 내일까지 오염수 보관 상황과 방출을 위한 설비 공사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완성차 부품 등 자동차 산업 수출액 8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고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민관이 14조여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자동차 부품 수출을 확대해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나그룹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1978년 대우그룹 품에 안긴 이후 사용해온 대우 간판을 45년 만에 하나로 교체한 겁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우뚝 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리호 3차 발사 시각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종일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 운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이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 서울은 15도, 남부지방 대구는 1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하늘 맑은 가운데 햇볕이 쬐면서 낮 기온은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구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날은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5도, 수원 13도, 춘천 1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청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울진 12도, 속초 13도입니다. 낮에는 강릉 24도, 속초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는 1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 중북부를 중심으로 하늘 흐려지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